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아직까지 많이 사용하는 그 미디어들이 아무래도 한 장의 이미지를 내보내거나 간단하게 움직이는 영상 같은 걸 만들어서 내보내거나, 그게 아니면 이제 요즘 이제 VR도 많이 활용하시죠. 하나의 VR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럴 때도 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작성할 때 알고 계시면 좋은 요령 같은 게 있어요. 그래서 걔네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이제 이미지를 내보내실 때는, 이미지를 찍으실 때는 이미지가 지금 다른 데 걸려 있어서 다시 한번 이미지를 생성을 해 볼게요. 이미지를 찍는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어, 뭐 특별히 뭐 문제될 만한 건 없는 것 같은데, 보통 이제 뭐 실내든 실외든 한 번에 너무 많은 요소들이 다 보여지기를 기대하면서 다 잡으시면은 되려 더 내용에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, 전체를 보여주는 애들이 필요하다 그럼 전체를 딱 보여주는 뷰를 찍으시는 건 좋은데, 부분 부분 나눠서 찍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요령이 됩니다. 그러니까 설계한 대상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그 부분만 눈에 두드러질 수 있도록 찍는 것도 요령이니까, 네,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잡아서 쓰시고요.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화면의 대상이 좀 잘 집중될 수 있도록 중요 요소들이 좀 가운데에 오도록 찍으시면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괜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은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,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면 애매하게 이렇게 많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서리 같은 데서 애매한 곳에서 찍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물론 이제 모서리 쪽에서 찍는 게 이소점 뷰처럼 모서리 쪽에서 찍는 게 좀 더 내용이나 정보를 딱 전달하기 좋은 경우도 있어요. 그럴 때는 어, 모서리 쪽이나 이런 데서 찍는 게 괜찮은 방법일 수 있는데, 어, 두 가지면,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쪽에 있는 어떤 요소와 이쪽에 있는 요소와 여기 있는 요소까지 다 보여지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찍으시는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. 왜냐면 보는 사람이 그 대상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. 어디를 봐야 되고 뭘 봐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딱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가장 잘 보이는 쪽을 찍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투시도 기법에 따라서 1소점, 2소점, 3소점 이렇게 하는 투시도 기법에 따라서 좀 뷰를 찍으시면은 특별하게 이상하게 보이거나 할 경우는 드무니까,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잘 고민하셔서 뷰들을 찍어 보시고 괜찮은 뷰들을 찾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. 이런 식으로 뭐 1소점으로 특정 대상물을 찍는다든지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물론 이렇게 측면에 있는 것도 같이 보여주고 싶겠지만 그렇게 찍기 시작하면은 정확하게 내용을 특정 부분에 집중하기 어렵게 이미지가 나오니까, 차라리 이렇게 찍는 이미지들은 별도로 찍고, 측면도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측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뷰들을 찍으시는 게, 이렇게 따로 이렇게 다시 찍으시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일 경우가 많으니까,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고만 하지 않으시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이미지를 찍으실 때 제가 하나를 생성을 해 볼게요. 지금 보면은 이제 화면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움직임만 가지고 뷰를 찍게 되면은 반듯하게 찍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한 장의 이미지를 찍으신 다음에 요 앰비언스 쪽에 보면은 카메라 도구 있어요. 카메라 도구에 되게 많은 옵션들이 있지만 한 번씩 뭐 써보시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기능들은 아니고, 기본적으로는 마우스를 올려놓고 있으면은,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고 있으면은 여긴 도움말이 안 나오는데, 보통은 올려놓고 있으면은 한글 버전으로 쓰고 계시면 한글로
도움말이 뜨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은 뭐 대부분은 이해 갈 만한 내용들이고요. 뭐 꼭 그렇지 않다고 해도 실시간 렌더링이기 때문에 값을 이렇게 바꿔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게 돼요. 예를 들면 이제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놓고 값을 한번 바꿔보시면 얘가 어떤 느낌인지 알 수가 있으세요. 이거는 이제 색 온도 같은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뭐 일단 뭐 나머지 값들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다소 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끊어가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써보시고 궁금한 부분 있으면은 그 연락 주시면은 추가로 좀 설명드릴게요. 자, 그리고 어쨌든 요 뷰를 잡으실 때 이 카메라에 있는 요 기능 정도는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되세요. 요 위쪽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은 렌즈라고 하는 값에 보면은 세부 사항에 보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카메라 정렬이라는 도구가 있어요. 이 카메라 정렬 도구를 써서 이렇게 원하는 부분의 면을 클릭해주면 그쪽 면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, 반듯하게 보는 이런 뷰를 잡아줘요.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은 손으로 맞추면 좀 삐뚤삐뚤해지기 때문에 이 뷰들을 정렬할 때는 이쪽에 뭐 동영상도 마찬가지고요. 이럴 때는 카메라 도구에 있는 카메라 정렬 도구를 한 번씩 꼭 써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. 뭐 뷰 잡을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. 써보시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정면을 찍는다라고 해도 이런 부분을 카메라 정렬로 콕 찍어주면은 가운데에 맞춰서, 그리고 아래쪽을 누르면은 아래쪽 눈높이 이런 식으로 맞춰서 찍어주는데요. 이거를 한 번에 맞추지 않아도 괜찮고요. 기본적인 방향을 맞추신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든지 아래로 내려온다든지 앞으로 뒤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그 정렬되어 있는 뷰 상태가 깨지지 않고 잘 잡히니까 이 카메라 정렬 도구는 이쪽에 있는 동영상, 이미지 뭐 이런 거 찍으실 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동영상도 마찬가지고요. 이제 동영상은 찍으실 때 너무 많은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동영상을 찍으실 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쪽으로 갔다가 뷰를 돌려주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다보고 이런 식의 좀 복잡한 걸 찍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는 사람이 보는 사람으로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, 그 볼 때 뭐 보고 나서 뭘 봤는지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찍으실 때 좀 효과적으로 보이게 하려면 가급적이면 영상인데 변화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변화는 좀 주시되 너무 많은 변화를 주려고만 하지 않으시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아예 안 움직이면 이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대상을 보여주는 이런 뷰를 찍었다라고 하면 첫 번째 씬을 찍어주고 여기서 살짝만 앞으로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어도 동영상으로서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한 3초 정도로 이렇게 찍어서 어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살짝 움직였지만 대상의 집중이 방해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다, 변화가 있다,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정도, 이 정도가 가장 영상을 찍을 때 기본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너무 어쨌든 영상이든 이미지든 저희가 보여주고 싶거나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좀 너무 크거나 많은 변화를 주지 않으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너무 많은 변화는
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요. 기본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어떤 변화가 있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, 이렇게 줌인 줌아웃입니다. 이런 식으로 영상 내에서 보여주고 싶은 대상을 멀리서 살짝 멀리서 시작해서 보여주고 싶은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확대가 쭉 되면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요 문을 보여주고 출입구 쪽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면 출입구 쪽으로 확대가 되면서 여기 마지막에 딱 멈추는 이런 유도 괜찮고요. 그 다음에 반대도 괜찮습니다. 예를 들면은 이제 효과에 대한 얘기인데 뭐 이렇게 예쁜 뷰에서 시작하지 않더라도 얘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할 만한 이런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살짝 뒤로 물러나면서 이런 식으로 물러나면서 이 전체적인 부분을 딱 보여주는 이 정도의 변화도 상당히 효과적인 영상을 찍는 방법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. 마찬가지로 뭐 위로 올라가는 것도 괜찮습니다. 위나 아래로 움직이면서 이런 식으로 위나 아래로 움직이면서 그 설명하고 싶은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위로 움직이거나 아래로 움직이거나 앞으로 움직이거나 뒤로 움직이거나 이런 약간의 변화들을 주시면서 영상을 찍어 보시면 생각보다 그 크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손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요령이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꼭 이 영상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의 변화도 영상이 되죠.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를 줘도 동영상이 될 수 있으니까 뭐 반드시 이게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. 시간대의 변화를 주면 환경이 변하겠죠. 지금은 제가 이 컴퓨터가 사양이 안 돼서 정확히 안 보여지는데 이런 류의 그 시간대의 변화를 줘서 그림자가 생기는 위치나 방향이 좀 변하게 만드는 것도 요령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간의 변화만 가능한 건 아니고 계절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. 계절이나 그 기상 상태의 변화 이런 시뮬레이션들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멈춰 있는 화면이라고 해도 계절이 바뀌고 기상 상태가 바뀌고 이런 것도 영상인 거죠. 변화가 있는 거니까 동영상으로서 찍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니까 어, 좀 적절히 섞어서 좀 써보시면은 효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꼭 많이 만들어 보시고요. 자, 이렇게 그림자가 변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효과가 있습니다. 효과가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워낙 컴퓨터 사양이 좋지 않아서 효과가 보이진 않지만 시간 되시면은 컴퓨터를 켜서 이렇게 한 번씩 따라해 보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VR 같은 걸 만드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VR 같은 경우도 아무 데서나 찍는다라기보다는 얘가 너무 이제 그 높은 곳, 사람의 눈높이보다 높은 곳에서 찍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람의 눈높이 정도다라고 싶은 데서 찍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이제 VR 같은 경우는 360도를 돌아다 보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장면, 그러니까 처음 딱 보는 이 장면이 시작 화면이 될 확률이 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처음 딱 보이는 방향을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그 VR이기 때문에 돌아서서 360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. VR 기기를 착용하고 본다면 이럴 때 만약에 이제 이런 벽면 같은데 모서리 끝단 같은 데에서 찍게 되면은 좀 갑자기 뒤를 돌았을 때 뭔가가 이렇게 갑자기 휙 나타나면 놀라거나 당황할 수 있어요.
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간에서 찍으실 때는 VR을 찍으실 때는 의도적으로 이제 앞쪽에 있는 이 정도 범위를 좀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뒤돌아서 측면을 본다든지 밖을 본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서는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생깁니다. VR을 착용하고 이제 볼 때에 확인할 때 이런 공간에서는 좀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하시는 게 좀 적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. 특별히 이런 뷰를 잘 못 잡겠다 그러면 가운데에서 잡으시면 가장 무난합니다. 이 실의 가운데 같은 데서 처음 시작하는 뷰의 방향만 적당히 잡아주시고 가운데서 잡으시면은 안경을 끼고 이렇게 돌아본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뭐 왜곡이나 불편함이 많이 느껴지진 않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잡아보는 것도 요령이니까 이 VR들을 만드실 때 좀 참고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은 뭐 상황에 맞춰서 효과적으로 군데군데 좀 너무 지루하거나 너무 막 또 역동적인 것도 좋지 않거든요. 집중이 안 될 수 있어요. 그런 것들만 피해서 잘 조합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페이징 그룹을 작성하실 때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이쪽에 있는 얘네들을 이름을 좀 잘 지정하시고 이렇게 컨테이너로 잘 묶으시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름을 보고 얘가 어떤 앤지 알아보고 정확하게 켜고 끌 수 있도록 해 놓으시는 게 가장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뭐 어차피 이 페이징 그룹 같은 경우는 이 순서대로 어떤 형상이 보인다 안 보인다 또는 여기서 뭐 그 보이는 화면에서 그 형상이 움직인다 회전한다 뭐 이런 효과들을 넣어서 그 만드시게 될 건데 그렇다고 치면은 여기 있는 요소들을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애들을 필요하면 선택하고 또 제외시키고 뭐 이런 식의 작업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. 그렇다 보니까 이 씬에 있는 이 요소들의 이름을 잘 지정해서 시공 시뮬레이션을 만들 때 선택해야 되는 요소별로 내가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파일의 이름들을 애초에 내보낼 때 좀 잘 정해서 내보내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이 씬에서 미리 좀 내가 만들어야 되는 상태들로 이 컨테이너로 묶어주고 이름 지정을 정확하게 나중에 그 검색을 통해서 찾기 쉽게 아니면은 뭐 여기서 찾아서 이름을 보고 찾더라도 찾기 쉽도록 잘 해두시고 종류별로 컨테이너 잘 묶으시고 이게 이제 가장 유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기타 나머지는 뭐 이제 이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. 나머지도 다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만들어 보시면서 좀 느껴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좀 정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이 정도면은 영상을 제작하고 뭐 할 때 요령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얼추 전달해 드린 것 같고요. 혹시 이제 또 해보시고 궁금한 부분들 있거나 그러면은 연락 주시면 상황 봐서 또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